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폴리티코 연구소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네. 위원장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뭐 크게 입댈 건 없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한 1월 29일 날, 12월 29일 날 이제 비대위 원정으로 오면서 걱정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걱정이 정치 초짜 또 그런 프레임을 계속 쌌으니까, 두 번째가 뭐 윤의 아바타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 때문에 한번 충이 일어났고 이 부분을 굉장히 똑똑하게 또 처리를 잘 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현장에서 만나면서 잘 봉합이 됐는데 90도 절하고 그때 입은 옷이 여름 옷이래요. 그 현장에 가면서 그날 추웠는데 눈 왔잖아요. 추웠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일정을 취소를 하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갔고, 그게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면서 대통령실도 3시 일정을 11시로 땡기면서 서로 만났고, 이 약간 브로맨스 같은 느낌으로 봉합이 되는 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똑똑한 게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도 굉장히 고심을, 그다음에 사진 한 장 한 장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갈지 의미를 또 담고 풀어줄지, 이런 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복 입고 내려갔는데 이거 현장에서 그 시장에 이제 그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양복 입고 번듯하게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긴급하게 그 거기서 이제 옷을 찾았는데 겨울옷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름 옷을 입고 벌벌벌벌 30분 이상 밖에서 떨었대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건 타고난 정치인이다. 타고난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다 필요도 없는 걸로 만들어졌고, 지금 처음에는 그 이재명이 계속 그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다, 심판론을 계속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586 운동권 청산으로 프레임을 빡 잡으면서 맞네 이러면서 윤 정권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지금 지지도가 멈춘 게 차라리 좀 낫다. 지금 내는 정책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 있다는 것도 한동훈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의 개인의 인기가 사실 국민의힘이 좀 비호감인 당을 또 같이 끌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한동훈이 그 난제 영웅2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영웅화는 누구예요? 윤석열? 예, 그때 당시에는 그때 대단했죠. 예, 그 대단했고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지금 한동훈이 없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한동훈이 없는 거죠. 없죠. 그럼.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큰일 나네. 이 대한민국 어느 정도 난도질을 쳐놓을지. 그리고 저 김만배 저런 것들 다니고 있을 거고, 유동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거고. 맞죠?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거든요. 김혜경 아유, 그만 상상합시다. 아유, 그러니까 큰일 나네. 난세 영웅이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의 신의를 버리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더 지지할 수 있다. 한동훈이 지금 비호감의 국민의힘을 호감으로 만들고 있다. 참 큰 힘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원 100명 그리고 청년 300명이요. 국민의힘에 2월 6일 날 대거 민주당 청년 당원들. 민주당원 100명, 그다음 청년이 300명.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면서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이준석, 실체도 없는 구글폼 청년 당원들 여기로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00명이 드러난 게 300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입하겠다 해서 모은 300명이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을 가입하시는 청년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다고. 그게 한동훈 효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한동훈이 굉장히 프레임 작업을 잘했다. 586 운동권 청산, 정치를 선진화시키겠다. 대한민국 제대로 이념 잡고 가겠다.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 비등비등. 비호감도 한동훈도 비호감도가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비호감을 할 거니까 워낙 똑똑하고 하는 것마다 잘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있는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쐈다. 그다음에 이재명과 한동훈과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한동훈이 확실하게 그립해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프레임 잘 잡고 인물 전쟁, 그 다음에 정책 전쟁이잖아요. 프레임을 586 운동권 청산으로 딱 잡고 난 다음에 제때 사람을 제대로 넣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정청래 같은 경우는 김경률이 거기 지역에 불출마한다면서 빠졌으니까 그런데 사실 정청래 잡으러 김경률 간다 했을 때 바람이 잘 불었어요. 아 그래 정청래 저거는 좀 아니지. 미 문화원에 불 지르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저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인물 전쟁에서 관심도를 확 끌어당겼는데 저는 이 부분은 성공한 것 같아요. 임종석, 윤희수. 임종석이 서울중 성동구 갑인데 전대협 3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 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저작권, 북한이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저작권료 모아서 북한에 돈 보내는 사람이 임종석이고 예전에 뭐 청와대 비서실장, 왕실장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윤희수, KDI 경제통을 딱 붙이면서 뭐라고 했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빵. 그러면서 지금 지역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울만 줬지 저거 속은 텅텅 비었어. 경제 한번 얘기해봤더니 경제 상식도 없어. 대딱 무식해 이러면서 연일 때리는데 여기는 성공했다라고 봐요. 근데 워낙 지역색이 좀 푸르다 보니까 힘드실 수는 있는데 그 지역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여기 지치지 않았을까. 임종석 저건 뭐야? 저 빨갱이네? 이런 인식을 계속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는 저는 그 이념 전쟁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다. 한동훈 비대위가 586 운동권 청산의 베이스를 종북 주사파 빨갱이 우리가 지금 빨갱이 이런 게 쉽지 않은 단어가 됐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빨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럼요. 전국 캠페인을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에 만화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념에 대해서 붉은 빨갱이들, 무서운 것들, 저거 독한 것들 이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아시잖아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언론 좌파들이 파고들어서 되게 흐려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번에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 영화가 지금 연일 1위를 하고 있고 이 한동훈 비대위도 여기에 가셔서 영화를 관람을 한다면 좀 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워딩은 하지 않지만 가는 길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럼.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가겠죠? 가실 것 같아요. 간다고 보죠? 저는 봅니까? 간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갈 민생을 거예요.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라의 이념이 어떻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어렵게 만들어졌는지를 말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럼요. 왜 그건 윤석열 대통령 혼자 싸우게 방치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전쟁에서 고분분투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느라고 공격을 지지율. 많이 받고 지지율이 조금 정체됐는데 그거는 올바른 선한 싸움이에요.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도 같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건국전쟁 보실 겁니다. 전 본다고 믿습니다. 저도 본다고 보는데 이 말씀 잘하셨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딱 되시고 뚜껑을 다 열어봤는데 아찔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뚜껑을 그냥 아찔할 뻔했다. 닫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셨다잖아요. 이 붕괴 직전인 거야. 아찔할 뻔했다. 진짜 이게 한 번만 더 정권이 연장됐으면 대한민국은
뻘거댕댕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0.7% 조금이 정말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자유라는 것을 쉽게 맛보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탄탄하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말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영화 관람 그 하나로 대한민국 모두에게 캠페인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분명히 가실 거라고 뭐 봐요. 대통령도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도 가시겠죠. 뭐. 예. 그래서 저들이 또 공격하겠지. 뭐 이념을 갈라치게 한다. 여기에 가장 또 앞장서서 이준석이 또 입을 댈 겁니다. 친중 인사니까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주들은 말거나.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어? 이런 영화들 쟤네들 영화 좌파 영화에 얼마나 가서 홍보하고 난리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 영화에 우리는 가야지. 그러니까. 우파 영화도 아니에요. 이건 다큐멘터리인데 예, 사실인데 팩트고.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 직전이었고 보수가 너무 좌파들의 극렬한 저런 쉽게 얘기하면 저질 공격에 지레 겁먹어서 몸을 낮추는데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쯤 공격과 그런 부정 댓글들 어렵지 않게 그냥 넘기시면 돼요. 저도 댓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댓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하고 가는 길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악질 댓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신 있게 가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고 국민의힘의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진짜 능력자들 저는 손꼽아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국가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표명하고 그런 댓글 부대들이 악질적으로 솔직히 뭐 지랄을 하든 발광을 하든 그런 거는 가벼이 무시하고 내가 갈 길은 제대로 가야죠. 할 말 제대로 해야죠. 그거 언론에 눈치 보고 있고 나 인기 좀 떨어질까 봐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정치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어떻는데 그 말 한마디로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 보십시오. 말 한마디 목련이 필 때 서울이 될 겁니다. 이런 야릇한 메시지 하나로 경기도가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김경률은 저 술잔 시기 전에 싸우고 돌아온다더니 술잔 시기 전에 저 사퇴해 버렸네. 비대위원을 사퇴해야지. 왜 정청래하고 싸우는 거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니까 사퇴를 해. 비대위원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사퇴하라는 거는 뭐 정청래하고 싸우는 거 사퇴하랬어? 아유, 지 편한 대로 해서 그래요. 김경률. 그래. 한동훈 위원장은 다 좋은데 김경률에 관한 처리는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이제 보수 우파들의 뭐니까 신임을 조금 갸우뚱돼요. 이거 잘 처리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김경률 비대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자 해서 안 돼요? 노무현 아니 어차피 4월까지니까 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4월이 총선인데 이게 영향을 비대위원으로 미치면 안 돼. 김경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면 조금 이제 비대위원을 사퇴했어야지. 조금 줄일 것 같고 이번에 노무현 재단의 비리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건 밝히더라고요.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하는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런 거 꼭 비대위원이래야 잘하나? 에이.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정치판에서 또 지도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또 골치 아픈 사건들이 연결돼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조금 믿어 보는 거는 있는데 이 한동훈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 인물에 대한 전쟁에서 승을 땡겼잖아요. 원희룡을 딱 넣으면서 이재명이 이 부도덕한 인간이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인허가 장사에 대해서 제대로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와 대장동 잡범을 잡으러 간다는 이미지를 빡 주면서 인물 전쟁으로는 전 성공했다라고 봐요. 이 다음에 정책이 때려지는 거죠. 정책도 한 발 앞서 나가던데 뭐. 그럼요. 그러니까 꼭 그 다음 날 이재명이가 뭐 묻고 따블 식으로 그걸 더 오버하고 그러더라고. 왠지 아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치면. 왠지 아세요? 네. 그
월화수목금 중에 5일 중에 재판을 3일을 받으니까. 재판을 댕겨야 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 그때 막 질르잖아요. 그때. 그때 3만 원 교통카드 기가 찼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잖아요. 그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전 국민이 아니고 청년을 3만 원만 해줘도 선불 교통카드로 3만 원만 해줘도 재원을만 생각해도 몇백억인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그냥 그러겠지요. 그리고 경제 담당을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 보는데 그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기본 소득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들의 니즈를 알잖아요. 세비 깎자. 250명만 있으면 충분한 국회를 50명 줄이자. 그 다음에 지금 1억 5,7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 그냥 일반적인 평 연봉으로 만들어 보자.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민주당과 국힘 이런 게 안 보이고 한동훈 메시지만 보이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남은 60일 조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투표지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저는 승리한다라고 보고 뭐 200석 막 드라마틱하게 그건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 어느 정도 비등비등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저런 폭주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끌어당긴다는 거죠. 아니 근데 쟤들은 지난번에 180석 했는데 우리 그 반대로 180석은 해야지. 그럴 것 같아. 정반대로. 200석 가야지. 200석 가야 됩니다. 정반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함께 국민 모두가 건국 전쟁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아니다. 그리고 주적이 흐려졌는데 지금 2030들에 대해서 주적이 정말 누군지 북한이구나. 중국, 미국 아니 북한이었어. 그것을 정확하게 또 각인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 저는 범국민 캠페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으려면 총선 승리가 답이다. 한동훈 비대위 지금 걱정 하나 없이 12월 29일 이후로 진짜 잠시 한 3, 4일 잠 못 자게 만든 이 마음이 지금 다 녹을 만큼 끝났다. 정말 잘하고 있다. 한동훈이 있게끔 윤석열이 있었다. 국민이여 신의를 버리지 말자. 마지막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의 버리지 말고 괜히 자기 인기에 취해서 괜히 그 헛된 꿈 꾸지 말고 윤석열 임기 말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뒷받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